자, 집회 중계 등을 주로 하는 한 유튜버가 자기 직원들이 구청의 요구에 따라 지금 코로나 검사를 받는 중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정권이 코로나 검사와 관련해서 보수 유튜버들까지도 지금 코로나 조사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고요. 정강훈 목사 이 교회의 신도들이나 거기 왔다 간 사람 4,000명을 전국 곳곳에서 지금 다 찾아내어서 코로나 검사를 하겠다 하니, 어제도 포항에서 한 40대 여성이 거부하고 이렇게 몸을 피했다가 잡혔다 그러고, 인천 거주 사랑제일교회 신도 9명도 검사를 거부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지역사회에 감염이 우려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퍼뜨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요,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인은 이 의과대학 정원하는 거, 그리고 공공의대를 설립하는데 반대를 지금 선언하며 길거리로 집회까지도 여러 번 했지요. 21일부터 무기한 진료 중단에 들어가고 26일 전문의 시험을 거부하고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의학 분업 사태와 비슷한 의료인들의 총이 권리로 가고 있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와중에요, 의료인이 이렇게 정권과 부딪히는 현상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정권은 이것뿐만 아니라 원격의료라는 것도 결국 의사들 숫자를 줄이겠다는 거죠. 자, 한편으로는 원격의료로 의사들 숫자를 줄이고 의료 문제에서 재벌들을 갖다 붙여가지고 하겠다 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의대를 정원하고 또 공공의대를까지 만들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정권이 결국 의사들을 월급장이 수준으로 떨어뜨려 가지고 의사들 숫자를 굉장히 늘리고, 또 의사들이 이제 개업하는 게 아니라 이제 원격 의료가 실시되는 재벌 의료회사의 직원으로 고용토록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정권의 지지율을 보면 이 독재와 부동산 등으로 완전히 지금 무너져 가고 있어요. 어제자 리얼미터 YTN 조사에 보면 지금 민주당 지지율이 34.8, 미통당이 36.3입니다. 자, 그리고 문의 지지율은 43.3, 부정평가는 52.6까지 이렇게 갔습니다. 지난 금요일 문의 갤럽의 지지율은 잘한다가 39, 이 RN서치의 잘한다 비율은 38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문의 이 갤럽 지지율의 잘한다 39, 부정평가는 53이었습니다. RN서치 데일리안 조사에서도 문의 지지율은 38.7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30% 후반대 지지까지도 찍고 있어요. 자, 문이 코로나로 이렇게 반격을 한다고 해서 문의 지지율 반등이 될 거라고는 저는 이제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핵심 지지층 한 20% 안팎쯤 되는 절대 변하지 않는 문의 지지층 빼고는 지금 상당수가 다 무너져 가고 있고, 이 무너지는 데는 그야말로 2030 수도권, 여성 이런 부분에서도 무너지고, 호남에서도 많이 빠지고 있고, 진보층에서도 빠지고 있습니다. 결국 부동산으로 인해 국민들 다수의 자신의 경제적 충격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폐업자 늘어나고 중소기업 붕괴되는 것은 진행 중입니다. 아직 초반이에요. 그래서 초반에 가장 낮은 층부터 어려워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는 정권이 이 경제적 부조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붕괴돼도 조금은 버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 계층이 붕괴되고 이것이 차례대로 진행되어 가는 부분은 은행에 대한 만기 연장이나 상한 유예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이것도 언제까지 하는 것은 불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올 연말쯤이 그 기점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민심 위반은 딴 게 아니라 배가 고프다,
살기 힘들다라는 것이 민심 위반입니다. 지금 이제 가을이 되면 이사철이 또 되지요. 지금 8월 달에 한참 이사를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겁니다. 애들 방학 때 이사하자 해서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사를 가려고 하면 지금 월세는 올라 있고 전세는 사라졌고 집값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 없으면 살 수 없는데 그 집이 이렇게 돼버린 상황에서 주거 정의만 이야기하고 있지 실제로 집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 앞에 주거 정의라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사님은 클래스가 다르다라는 이딴 소리를 하고 있는 이 민주당 정권에 대한 민심의 위반은 지금 급격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중도층이 지금 문 정권을 지지해서 이탈하고 있다. 그래서 문은 자기가 대선 때 얻은 표보다도 더 작은 지지 기반으로 내몰려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정치적인 시효나 또 이 정치공학적 기술 발휘 이런 것만으로 또 강성 친문들이 겁주고 얼르는 이런 형태만으로 이제 더 이상 지지를 얻기에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자, 노무현 정권이 왜 망했습니까? 부동산 폭등으로 망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제 때문에 망했다 하지만 그때는 지금에 비하면 경제는 훨씬 나았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정권이 마지막에 누구도 돌아보지 않고 그 정권을 다 버린 것은 경제 때문에 망했다. 그 경제 때문에 망한 이유의 핵심은 부동산 파동이 한 정권 하에서 2번이나 생겼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 정권이 제가 시작할 때 노무현 정권 2가 될 거라고 경고를 10번도 더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제2삼성공화국이 된 것도 또 부동산으로 폭망한 것도 정확하게 노무현 정권이 갔던 길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고 그때의 노사모가 지금은 대깨문으로 바뀌었고 그때 친노 친이대가 지금은 친문 친이대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노무현의 복잡한 문재인은 그 말로가 정확하게 노무현이 갔던 길을 따라가서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노무현은 그나마 원조라서 망해도 그래도 원조라는 효과라도 있지. 문재인은 짝퉁입니다. 그러니까 노무현의 짝퉁 문재인은 망하게 되면 노무현보다 더 심하게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정권의 나쁜 것만 더 강화시켜 가지고 심지어 정치공학적 기술까지도 더 강화시켰습니다. 이런 것들이 통할 때는 잘 통해서 그야말로 만병통치약 같지만은 이 기술은 언젠가는 한계가 옵니다. 이것이 통하지 않게 되는 시점이 왔을 때 그간 덮어놓았던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참사를 감추려고 국면 전환을 하고 있지만은 이 국면 전환이 통할 것인가?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을 것인가? 제가 봤을 때 별로 통할 것 같지도 않고 오래 버틸 것 같지도 않습니다. 대중은요, 자신의 손해가 구체화될 때 그것을 갖다가 현실로 받아들입니다. 지금까지는 총선까지는요, 자신의 손해가 구체화된다고 보지 않았던 거죠. 왜? 아직 망하는 게 시작이 안 됐고 그때만 해도 부동산이 올라서 재미 보고 있는 사람은 박수치고 있었고 부동산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은 자신에게 다가올 일을 알지 못한 거죠. 그런데 결국은 부동산의 그 폭등이 자신의 삶을 얼마나 파괴하는지를 이제 그 이후에 총선 이후에 몇 달 동안 실감하게 되었고 또 총선 이후에 이 정권의 본질이 그야말로 시금방진 자신만의 아집과 확신에 가득 찬 행편없는 그 양아치급 수준밖에 안 되는 정치 집단이라는 것이 확연하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국민들은 이 정권에 대해서 기대를 다 포기한 거죠.
그리고 자신에게 손해가 다가오자 이제 분노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신에게 손해가 다가와서 분노한 사람한테 자, 코로나의 책임은 저기 8.15 집회한 척에 있어, 정강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에 있어, 맨날 그래 해봤자 사람들은 그걸 믿지 않는다랍니다. 그것은 손해가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고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은 사람이 아닐 때 가능하지,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은 사람들한테 저자들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때는 이제 매 한 대 맞을 걸 맞아 죽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중대의 저항이 매우 조직화되고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민심 이탈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문재인이 이전과 같은 깜짝 쇼를 통해 가지고 이 위기를 탈피하려고 하고 자신의 친위대를 풀고 동원을 할 때 그것이 통하겠느냐. 속초 무슨 녹취록 테이프를 어제 올렸더니만 거기에 또 대개분들이 몰려왔는가 하나만한 소리를 하고 자빠졌어요. 내가 그걸 보면서 자, 저런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그야말로 앞으로 그런 것들을 내리고 그것이 국민이라고 나머지 분노한 국민들 앞에 대개문의 댓글을 가지고 덤비다가는 정말 맞아 죽을 수 있는 사태가 올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권은 정신 못 차리고 아마 이렇게 가다가 그야말로 살아서 태각할 수 있는 기회도 놓치고 이 국민들의 방망이질에 맞아 죽는 사태가 임박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요, 미통당 좋아하지 말기 바랍니다. 미통당의 지지율은요, 두 개 중에 누구냐 이런 식으로 묻는 여론조사 때문이지 당신들이 좋아서 지지해 주는 것은 절대 아니다. 당신들의 형태 또한 그야말로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고 있기는 마찬가지다는 겁니다. 지금 문재인과 뭐 만나기로 했니, 만나기 않기로 했니, 그런 지금 공방을 벌리는 당신들의 행태, 문이 붕괴될 때 당신들도 같이 갈 수가 있다. 그 사실을 새기기 바랍니다.